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2- 제일 마지막 단원이죠. 경우의 수와 확률. 여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의 수 확률은 특출나게 요 부분을 잘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학생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단원이기도 하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능에 요 경우의 수 확률 얘기가 100% 나오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 문과 이과 가릴 것 없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2-2부터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경우의 수하고 안 맞아, 나는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 여기는 선생님이 유일하게 문제 양을 엄청나게 많이 풀리는 단원이기도 해요. 이거는 정말 내가 경험이 많아야 극복을 할 수가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몇 문제만 안 보고 다 할 수 있어, 아니 뭐 그럼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단원이니까 내가 여기를 많이 틀리고 못 알아듣겠고 정말 하기 싫더라도 이제 꾸준한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단원입니다. 찬찬히 읽어보면서 예제가 조금 쉽긴 한데 이 예제들 중에서 모양을 또 살짝 바꿔서 출제가 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하자면 내가 뭔가를 한다, 행동에 관한 얘기를 우리는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주사위를 던진다, 그 다음에 뭐 누군가를 뭐 때린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죠. 뭐 주사위를 던졌더니 6이 나왔다, 카드를 뽑았더니 1등이 됐다, 뭐 이런 것들. 그 행동의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 셌더니 그걸 우리는 사건의 가지수 또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천천히 보시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또는 이래죠. 그럴 때는 두 사건은 어떻게 된다, 경우를 더해야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밑에 예제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때는 경우를 어떻게 해라? 곱해야 된다. 즉 우리가 처음에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더할 것이냐 곱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따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꼭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더하거나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뭐 예제 1번, 예제 2번, 예제 3번 이런 것들은 일단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너무 쉬워. 여기 응용할 것도 없어.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요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곱에 관한 기호 1부터 시작해서 2 곱하기 3 여기까지 연속된 자연수를 곱하는데 n까지 곱했을 때 우리는 그 기호로 n 해놓고 느낌표, 이제 선행을 한 친구들은 뭐 다 기억을 할 테고 뭐 안 한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이 느낌표를 기호를 어떻게 읽느냐,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간단하게 n팩이라고 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할 때 저 팩토리얼 기호를 알면 좀 빨리 계산할 수 있어서 굳이 뭐 답을 내지 않더라도 그냥 기호로 딱 정리해도 여러분들 답은 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기호를 쓰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서로 다른 n개를 다 일렬로 내라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팩, n, n-1, n- 땡땡땡 얼마까지 곱하는 거? 1까지 곱하는 거.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일렬로, 거기 교재 보세요. 가로 1번,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n명을 일렬로 세운다. 처음에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n명, 한 명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n-1명, 마지막에 한 명. 그래서 n팩이라고 두시면 되겠고,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그럼 처음에 n명, 그 다음에 n-1명 땡땡땡, 마지막은 n-r 곱하기 n-r 더하기 1이고, 어쨌든 몇 개를 곱하는 구조가 나오냐면 r개를 곱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뭔지 몰라도 그냥 차례도 하나씩 줄여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공통 수학 1에 들어가게 되면 순열 조합이라서 또 배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3, 원래 교육과정에서 고3에 확률 같은 게 들어가면 또 배웁니다. 계속 나와, 계속.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해야 돼. 어렵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말자 못하고 하나만해. 자, 그래서 원래 2번 같은 경우는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NPR이라고도 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그런 기호는 쓰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볼게요. 일렬로 세울 때
서로 이웃하는 경우와 그 다음 반대로 또 못 있겠어.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에 관한 얘기는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는 0이 오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0을 포함하지 않는, 즉 1, 2, 3, 4, 5, 6, 7, 8에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8개, 그 다음에 7개, 3개, 아니 6개 그렇게 구하라는 얘기고, 0을 포함을 할 때는 맨 앞에 0이 올 수 없으니까 0부터 7까지 그러면 8개예요. 각각을 보면. 근데 맨 앞에 예를 들어 세 자리야. 그럼 맨 앞에 0은 오면 안 되니까 7, 7개. 그 다음에 하나 빼고 나니까 7장이 남죠? 그리고 7, 6. 처음에는 8, 7, 6이었지만 0을 포함하면 7, 7, 6 이런 식으로 경우수가 바뀌니까 그거 주의하세요 라고 해서 일부러 그 내용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하죠. 5번. 거기서 보면 대표를 뽑는다라고 일단 그렇게 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책이 같냐 다르냐 이 차이가 됩니다. 자, 거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자, 내가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어. 4명이 있는데, 자, 나는 지금 반장, 부반장 이렇게 직책이 다른 2명을 뽑을 거야. 그럼 처음에 반장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4명. 연속으로 뽑아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1명 뽑혔어? 그럼 이제 3명 남죠? 4 곱하기 3.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처음에 A가 나오면 반장이고 뒤에 B가 나오면 부반장. 즉 A와 B와 직책이 반장과 부반장이 돼. 순서가 바뀌어서 처음에는 B가 뽑히고 나중에 A가 뽑혔을 때 이때는 얘가 반장이고 얘가 부반장이다 보니까 순서에 따라서 직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같은 경우라고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4 곱하기 3이라고 구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그냥 우리 브레인뱅크를 대표하는 사람 2명을 뽑고 싶은 거야. 대표 2명. 자, 그러면 처음에 야 대표 너 나와. 그럼 4명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 너 나와. 3명. 이렇게만 한다면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에서는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경우의 수 구할 때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는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럼 보자.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처음에 A를 뽑고 B가 뽑혔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A, B. 자, 4 곱하기 3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또 많이 꼬였는데 처음에 4명이 왔어. 그럼 A, B, C, D 이렇게 올 수 있고요. 그럼 A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3명이라고 했으니까 A, B, A, C, A, D. A, B, A, C, A, D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대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B가 왔어. 그 다음에 또 3명이 온다고 했으니까 A, C, D.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럼 A, B, D. 여기는 A, B, C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뽑히나 나중에 뽑히나 대표라는 건 똑같아.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원래는 12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A, B 이렇게 뽑히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B, A가 대표가 나와. 똑같은 거잖아. 선생님 여기 똑같은 거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만 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뺑 1만 하면 되는데, 자 보자. 그 다음에 여기 A, C 여기 CA가 또 있네. 여기도 2가지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여기 DA, 여기도 2가지가 똑같네. 하다 보니까 이 전체의 경우의 수 안에 똑같은 애들이 늘 몇 개씩 존재한다? 2개씩 존재해요. 그러니까 곱하기로 경우의 수 구했으니까 이때는 나눠야 됩니다. 빼기가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대표라고 얘기를 할 때는 중복된, 이렇게 구해놓으면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반드시 나눠서 구해야 된다. 그럼 선생님, 대표가 2명일 때는 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표가 3명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 대표가 3명이면 자, 직책이 다른 3개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럼 반장, 두반장, 총무라고 생각을 해. 그럼 반장 넷, 총무 셋, 나머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똑같은 게 몇 가지냐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에 A가 오고 B가 오고 C가 오면 반장, 두반장, 총무지 자리 바꿔. 그럼 A, C, B가 되더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반장, 두반장, 총무 역할이 달라지지만 요렇게 뽑으나 요렇게 뽑으나 이럴 때는 대표가 똑같지. 그럼 요거 같은 경우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하자면 BAC, BCA 이것도 다 같은 경우고 그다음에 CAB, 그다음에 CBA 해서 몇 가지 경우가 똑같냐면 여기까지 하면 6가지가 똑같아. 그럼 이 6가지를 매번 구해야 되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요 3명이 나열된 경우 3가지, 2가지, 1가지 그 경우만큼 중복되는 게 생기더라. 그래서 300분의 1이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4명이야. 그럼 뭘로 나눠야 돼? 400분의 1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책이 같은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나눠라. 어디에서? 직책이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인원수가 나열된 경우만큼 중복되는 게 생기니까 반드시 팩토리얼로 나눠라.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예제 4번부터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남자 4명과 여자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 2명이 이웃한다라고 돼 있어. 이웃한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묶으세요. 자, 이제 4번 남자 4, 여자 2. 그러면 남자가 하나, 둘, 셋, 넷, 여자 2 이렇게 묶어 해놓으면 이걸 일단은 몇 개 취급하는 거냐면 하나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나열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하는 거라서 5팩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할 수 있다?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 얘기가 그 왼쪽에 괄호 2번 밑에 문금 안에서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이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6팩 이렇게 하면 돼. 자, 근데 이렇게 한다? 이거는 문제를 바꿀 때 남자가 돼. 그러면 여자가 둘인데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래. 그러면 구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야. 첫 번째는 전체에서 여기서 우리 지금 이웃한 거 구했잖아. 전체 빼기 이웃. 그럼 전체 경우는 6명이 일렬로 서는 거니까 6팩 마이너스 이웃하는 경우 요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곱하기 2팩 이렇게 해서 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남자 세워 그 다음에 여자를 사이에 세우는 경우 이게 2가지 생각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은 남자가 둘, 셋, 4명이니까 남자를 세우면 얼마가 된다? 4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사이사이 양 물론 끝에도 되겠지. 둘, 셋, 넷, 5자리 중에 여학생이 몇 군데를 자리 찾아고 들어가면 돼? 2군데 찾아고 들어가면 돼. 첫 번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5개, 두 번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4개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자가 2명이니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되는데 이거 문제 바꿔볼게. 이거 변형을 해볼게. 변형. 얘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남자를 5명이라고 하고 여자를 3명이라고 할게. 자, 얘네들을 일렬로 내세울 건데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이웃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1번처럼 전체에서 여자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좀 조금 함정이 있어. 여기서는 2명이니까 그냥 2명이 붙어있으면 이웃하는 건데 여기서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반대로 여자끼리 이웃한다 이 얘기는 3명이 동시에 옆에 이웃하는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3명 중에 2명만 이웃하는 것도 이웃하는 경우야.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이웃하는 경우를 구할 때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3명이 동시에 이웃하는 케이스 하나, 3명 중에 2명만 이웃하는 케이스 하나. 그러면 2명만 이웃하면 또 3명 중에 또 2명을 골라야 되겠죠? 그럼 이럴 때는 문제 풀이가 복잡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남자들 세워놓고 사이사이에 여자들을 세운다. 그러니 여자가 3명 이상,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인데 3개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애들을 세워놓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얘기 문제가 또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또 보여줄게. 자, 다시 그러면 남자를 하나, 둘, 셋, 넷, 5명을 세워. 오케이. 그래놓고 사이사이에 여자가 들어가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5, 6이네. 첫 번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6개, 두 번째 여자가 5개, 세 번째 여자가 4개.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게 빠릅니다. 빼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선생님 계급적으로 추천하는 건 이거 두 번째 항목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잠깐 스톱 시켜놓고 필기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또 바꿔볼게요. 또 바꿔볼 건데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느냐?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들 생각을 하더라고. 자, 어렵대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니 이거? 한놈, 두비기, 석선, 너구리, 고등어, 고기장, 친구들, 페로테, 고기, 십자가 10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가 있어. 근데 여기에 4대의 차량이 들어갈 거야. 4대가 주차를 할 건데 서로 이웃하면 안 되지. 그 이웃한다는 얘기는 이거 바짝 붙으면 안 된다 소리야. 이제 운전에 좀 서투르다 보니까 좀 널찍하니 앉고 싶은 거지. 주차하고 싶은 거지. 4대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서로 다른 거지. 4대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남학생들, 여학생들이라고 두면 남자 세우고 여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문제는 주차라고 해서 이렇게 놓으니까 좀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좋으냐면 아까 남학생, 여학생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해. 요 자동차마다 아예 주차를 미리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4개를 빼놔. 4개를 빼놓고 몇 개가 나와? 이 6개를 먼저 두는 거야. 6개를. 이렇게 설명해도 돼. 설명해도 돼. 아니면 주차라고 하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빈 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빈 의자. 빈 의자가 10개가 있는데 사람이 여기에 앉을 거야. 좀 똑같은 얘기지. 근데 4명이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사람들이 의자를 하나씩 갖고 있어. 갖고 있으면 의자가 몇 개 남아? 2, 3, 4, 5, 6개 남잖아. 그 의자를 두고 그 사람이 요거 사이사이에 앉으면 절대 이웃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뭐 저희를 들고 주차하는 장소를 저희 떼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워. 그러면 요거 문제가 바뀌면 의자라고 생각하면 편해. 그래서 사람마다 의자를 하나씩 들고 있어. 그럼 각 4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의자가 어쨌든 4개가 빠지겠지? 그럼 6개가 남았어. 그럼 내가 그 의자를 갖고 앉는다. 어디에? 사이사이에. 그럼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 6, 7.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7개. 그 다음 6개, 그 다음 5개, 4개. 선생님, 여기서는 6개 자리 나열하는 경우 안 보여요? 여기는 사람이 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의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나열을 해봐야 그냥 그 의자가 그 의자잖아요. 여기서는 나열하는 경우를 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남자들이 서로 다를 때는 만약에 6명이다 그러면 6팩을 해야 되지만 똑같은 의자다라고 할 때는 굳이 앞에 6팩을 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그 문제가 바뀌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아유,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제 5번, 예제 6번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서 어렵지 않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예제 7번까지 똑같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특별히 경우의 수만 잘 구하면 확률은 어렵지 않아요.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probability의 약자, 그래서 P를 땄습니다. 자, 같은 조건 아래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그 일정한 값을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 말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확률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한다? 모든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경우의 수 가지고 구하는 확률을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성질,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두면 0 이상 1 이하. 내가 값을 구해봤더니 음수가 나왔거나 또는 1보다 큰 값이 나왔다? 그럼 잘못 구한 거야. 다시 구해야 돼. 자,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 1.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0이라고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B가 올 확률이 얼마나 돼? 30% 돼. 여기서 얘기하는 30%라는 얘기는 백분율이야. 확률과 백분율은 엄연히 다른 얘기예요. 즉 확률에다 곱하기 배관계의 백분율이게 되기 때문에 확률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더니 30%야 라고 얘기한 건 정확히 오답이 됩니다. 명확한 오답이에요. 절대 그렇게 대답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식이고요. 자, 4번 갑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체 확률이 1이 되는 거니까 1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 자, 적어도 뭐뭐 할 확률이다. 전체에서 어떻게 해라? 반대의 경우를 구하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한쪽이 짝수, 홀수, 짝수 다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구하다 보면 짝홀, 홀짝, 짝짝 말고 홀홀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세 가지 구하는 것보다 홀홀 하나를 빼는 게 나아서 적어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를 없애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제 8번 그냥 구하시면 되고요. 예제 9번, 예제 10번, 11번 다 똑같은 얘기라서 경우의 수만 잘 구하면 확률은 어렵지 않아요.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관한 얘기인데 4번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따로따로 발생한다. 확률을 더해라. 경우의 수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면 두 확률을 어떻게 해라? 곱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인데 요 케이스는 그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이 처음에 주머니 6개가 있었어. 처음에 하나를 꺼내. 그래 놓고 다시 집어넣고 또 꺼내.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공의 개수가 변함이 없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우리는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 공을 꺼내 버리고 또 여기서 뽑아. 그럼 처음에는 공이 6개였으면 두 번째는 5개가 되어버리잖아요. 공의 개수가 변하는 상태에서 뽑을 때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전체 개수 분의 그 다음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원이냐 비복원이냐 요거를 우리가 다루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분모의 개수가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꺼낸 거 다시 집어넣느냐 집어넣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도형에서의 확률인데 이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요거는 경우의 수 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없을 때 면적을 통해서 넓이를 구한다 라는 걸 좀 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이 있고 한 변의 길이가 4야. 자, 여기 A, B, 외부에 점 P가 있을 때 삼각형, P가 이 삼각형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삼각형 PAB가 둔각 삼각형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다가 점을 찍어봐. 몇 개인가? 겁나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의 수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해야 된다? 넓이 가지고 구해야 된다.
그럼 이 P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이 정사각형 전체라고 했으니까 전체 면적 얼마? 16 안에 들어갈 거고, 그럼 결국 삼각형 PAB가 둔각 삼각형이 될 수 있는 P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되느냐? 그걸 찾으는 거고, 그러면 둔각이든 예각이든 문제가 바뀌면 예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예각이 되려면 각도가 몇 도가 기준이냐면 90도가 기준이죠. 그럼 90도가 기준이라는 얘기는 삼각형 PAB가 뭐가 되는 거?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 그럼 AB는 고정이잖아. 그럼 PAB가 항상 직각이 나온다? 아! 우리 외심하면서 공부했지? 자, 뭐다?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이 원 위에 점 P가 있으면 얘는 항상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걸 얘기했어. 그럼 둔각되는 결국 어디가 되느냐? 이 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안쪽에 있어야 둔각이 되고요. 벗어나면 예각이 됩니다. 즉 P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은 여기 원 내부. 그래서 사건의 넓이는 저 반원의 넓이를 구하면 돼. 그럼 파이 r 제곱 4파이에다가 2로 나누니까 2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확률은 얼마가 나온다? 8분의 3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확률을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제 12번 뭐 그렇다 치고 예제 13번 뭐 이것도 어렵지 않고, 자, 예제 14번을 문제를 좀 어렵게 바꿔낼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게. 자, 예제 14번을 보면 주머니 속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노란 공이 4개가 들어가 있다. 이때 이게 차례로 한 개씩 꺼내면 2번 꺼낼 때 2번 모두 노란 공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14번을 먼저 풀어보시면, 자, 흰 공이 3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 그 다음에 노란 공이 4개. 자, 하나씩 꺼낸다고 되어 있고요. 2번 모두 노란 공이라고 되어 있어. 전체가 몇 개냐면 9개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노란 공 나와야 돼. 9개 중에 4개. 그럼 나갔어. 요거 3개 나갔어. 8개. 두 번째도 노란 공이래. 8개 분의 3. 이렇게 곱해야 돼서 이 분모의 값이 달라지고 분자의 값도 달라질 수 있겠죠. 복원이냐 비복원이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14번 문제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 이거를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A 상자에 흰 공이 똑같이 3개, 검은 공이 4개. 여기에서 여기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여기에 흰 공이 뭐 5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뭐 얼마나 할까? 3개라고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A에서 B로 한 개의 공을 넣고 B에서 공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물론 그냥 하자. 공을 한 개 꺼낸다. 한 개 꺼냈을 때 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가 2군데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문제는 A에서 흰 공을 주느냐 검은 공을 주느냐에 따라서 흰 공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A에서 B로 흰 공을 줬어. 그러면 일단 공을 하나 꺼내는 거니까 흰 공을 꺼내는 확률은 얼마가 돼야 돼? 7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줬어. 그럼 얘가 몇 개가 돼? 6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연속으로 뽑아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그럼 전체 공이 9개. 그 중에 흰 공은 6.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A에서 B로 무슨 공을 줄 수가 있다? 검은 공을 줄 수 있어요. 검은 공을 주면 7분의 4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겠지? 그래도 어쨌든 흰 공을 뽑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9분의 5 해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해서 확률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예제 14번이 바뀌면 이런 패턴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고등과정 들어가면 조금 더 어렵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14번 그 정도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제 15번은 뭐 별거 없으니까 해석 확률에 관한 얘기까지 쭉 살펴봤고요. 나머지 예제 문제는, 유제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고 모르시면 질문하시고요.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이 경우의 수나 확률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선생님 저도 너무 어려워요. 한 3천 문제, 4천 문제 조금 어려운 거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경우의 수나 확률의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종교가 있길 바라겠습니다.